시장 하락의 핵심은 무엇일지, 그리고 다음 상승을 위한 재료는 무엇일지 투자자로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난주 있었던 시장 이슈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6월 들어 중순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에서 70,000달러 사이 박스권이 형성됐었죠. 이때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2회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되던 시기였지만 연준이 6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를 1회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낮아지기도 했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비트코인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차를 두고 찾아왔는데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로 수익 상황이 열악해진 채굴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처분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올해 4월 반감기 직후 5월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던 일인데 룸 프로토콜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크게 올려주는 프로젝트들이 호응을 받으며 시장 충격이 지연되어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복합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없고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만 있는 장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3주 동안 12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했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도 수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어요. 그러면서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물론 아직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6만 3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라는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는 선에서 하락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에 가격 움직임을 주목해볼 만한데 이날 6만 4,8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영국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6만 6,4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자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했죠. 결국 과거처럼 기민하게 반영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유동성이 당분간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요소일 것으로 보여요. 다음으로 알트코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게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은 눈에 띄게 가격이 빠지면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가격뿐 아니라 유동성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이 한 주 동안 3% 정도 하락하는 새 그동안 밈코인 열풍에 힘입어 강한 모습을 보였던 솔라나는 9.63% 하락했고 솔라나와 함께 지난해 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아발란체는 한 주 만에 18.96%가 빠졌으며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의 프로젝트로 유명한 월드코인은 14.85% 빠졌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수장이라고 할 만한 이더리움 정도가 지난주 2.51% 하락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는 지난주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증한 영향이에요. 이처럼 대부분의 알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에 지금 코인들의 가격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예정되어 있는 뉴스들을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 쪽이 더 모멘텀 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 전반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ETF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빠르면 7월 2일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다음으로 핵심으로 지켜봐야 할 거시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 체크해보면 이번 주 28일에는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발표되는데 PC는 연준이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물가 지표로 유명하죠. 앞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PPI만 봐도 물가 자체는 무난히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체로 상승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사실이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 자산의 가격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역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하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위축에 신호탄처럼 작용해서 그때까지 상승했던 위험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금리 인하로 불어난 유동성이 엔비디아 같은 미국 인공지능 AI 주식으로 몰리고 비트코인은 외면받는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달 13일 발표됐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좋은 사례로서 지표가 예상치를 상당히 하회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되레
떨어졌죠. 그리고 같은 시간 S&P 500 지수와 AI 주식 주가는 올랐었는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금리 인하라는 빅 이벤트의 예상 시기는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9월일지 11월일지에 대해 추측하시면서 PCE 발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같은 흐름과 지표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며, 비트가 얼만큼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 레저의 급속한 성장이 주목받고 있어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AMM, TVL의 총 가치가 2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1% 상승하여 1,500만 개 이상의 XRP 토큰에 도달했는데, 특히 TVL은 하루에 약 130만 XRP가 증가했고, 이는 3일 만에 110만 개의 토큰이 증가한 데 이어 두 가지 이정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 이러한 추가로 인해 최근 데이터에서 총 TVL은 1,560만 XRP가 XRP 레저 AMM 풀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처럼 네트워크 활동이 인상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른 XRP의 유동성과 활용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런 긍정적 모습과 더불어 리플이 세계적인 초거대 기업과 비슷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 기반을 좀 살펴보면 미국인들이 리플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및 전자상거래 대기업과 유사한 유니콘 회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예측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리플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재무부 관리들이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미국의 지속적인 전세계 경제 패권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자산이 국가가 막대한 부채를 갚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즉 리플 XRP에 미국의 부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생각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리플이 이루고 있는 독보적인 국경 간 송금 솔루션이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등의 모습을 볼 때 이미 그 기반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기반을 억누르는 게 SEC와의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소송 역시도 점점 더 리플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몇 년 뒤에 리플은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